자,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오늘은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공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상의 목차를 보시면요. 인의 윤리라고 해가지고, 자, 공자를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공자가 제시한 핵심어 인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 이후에 맹자, 순자, 주희, 양명, 이황, 이 등등 다양한 이제 유교 사상가들이 공자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교 사상가들은 다 뭐다? 공자를 연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을 구성하는 유불도 중에서 유가 바로 유학, 유가, 유교가 공자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회 사상 파트, 정치 철학 파트에서도 이제 공자와 유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은 사회 사상을 공부하실 때도 아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석공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공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이라면 아버지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 아버지 고발하시겠습니까? 고발한다고 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고발 안 한다고 해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네요.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는데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자가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 아닌 것 같다. 정말 정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고발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정직함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공자. 그는 노나라 추읍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자, 기원전 500년대쯤 사람인 거죠. 노나라는 이제 주나라의 그런 예법이 그나마 좀 남아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대신에 이제 좀 춘천국 시대, 춘추 시대에 강한 나라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60이 넘은 아버지 숙량일과 젊은 어머니, 매우 젊어요. 안징제 사이에서 야합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야합이 그 들야자를 쓰거든요. 이 들야자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다? 뭔가 그 정식, 뭔가 정통 이런 식의 관계는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늙은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가문에 의해서 막 돈 여롭게 살고 막 권력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니었다. 가문의 후광? 그런 처지 아니었다. 창고지기, 가축 관리 등등 이런 식의 일들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여러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가축 보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죠. 높은 신분, 아주 높은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낮은 신분은 또 아닙니다.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배움을 좋아했다라고 하네요. 아이 때 언제나 제사 때 쓰는 그런 그릇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서 예를 갖추는 예의 범절을 연습하는 그런 소꿉놀이로 장난을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예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자, 혼자 배운 그런 학문을 가지고서 30대에 학문과 경륜이 원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50대 이르러서 모든 관직을 버리고 자,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세상에 실천하자. 지금 춘추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 정말 좋은 나라, 정말 태평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켜줄 군주가 어디 있는가? 떠나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주유천하 혹은 주유열국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제후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이상을 설파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가 제후들에게 주장했던 그의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공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자 사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이런 배경적인 사상적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다? 주나라였다. 애초에 출생이 주나라 예법이 보존된 노나라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이제 미루어서 알게 된다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공자가 딱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 되겠네요. 개술만 하고 창작하지 않았으며 술이부작이라고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옛 것에 심취했으며 주는 이전의 두 왕족 하나라 상나라 조망하여 거울 삼았으니 그 문화가 찬란하다. 나는 주를 추종한다. 만일 누가 나를 임용해 준다면 나는 내가 동주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또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하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이어봤는데 자, 하늘은 뭐다?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스카이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황천상제로서의 인격적인 하늘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든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상이나 벌을 내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라는 의미의 하늘인 것이죠. 자, 왕손가가 공자에게 넌지시 물었다. 안방 귀신에 잘 보이기보다는 부엌 귀신에 잘 보여야 한다고들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공자가 남자란 이름의 그 위령공의 부인 여자애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자 제자인 자로가 몹시 못마땅해 했다. 이에 공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난 떳떳하다. 만일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벌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벌할 것이다. 제자 안현,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거든요. 근데 빨리 죽어버렸어요. 공자는 이렇게 통곡했다. 아, 하늘이 나를 멸하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멸하시는구나. 하늘은 어떤 존재다?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 개입을 하는 존재다. 자, 그리고 운명지천으로서의 하늘을 또 제시합니다. 자, 하늘은 뭐다? 운명으로서의 존재다. 하늘의 명령인 천명. 인간은 살면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거대한 운명적인 막 그런 것들 다 하늘이다. 공자는 말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지학 30이 되어 학문적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일입 40이 되어 부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불호 50에는 하늘이 명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천명, 천명을 알게 됐대요. 나의 일종의 운명과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0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저절로 알게 되었고 이순 1흔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라고 하네요. 자,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얘기했던 말들인데 그 오른쪽에 표현했던 이 주황색 글씨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뭐 우리 윤리학 사상의 그런 수능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상식적으로 은근히 많이 쓰는 말들이어서 뭐 불혹의 나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알면 좋아요. 그래서 표시해놨어요. 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자, 이렇게 하늘에 대한 관점을 말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늘을 얘기한 것은 단지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런 객관적인 도덕에 대한 그런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럴지라도 춘추시대 이렇게 혼란스러울지라도 진정한 도덕, 진정한 올바름은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면서도 공자의 사상은요 현세 중심적입니다. 자, 인민이 의롭게 되는 일엔 전심전력하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괴이한 것, 힘쓸 일에 관한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신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력 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다. 살아있는 사람도 아직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조상님에 대한 제사 아주 잘 지내요. 그렇지만 조상님의 관련된 일들, 조상신에 대해서 얽매여서 여기에 집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것보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세적인 도덕을 일단 강조해요. 이게 유교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사상은 논어라고 한 책에 이제 정리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 간의 그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책이거든요. 공자의 후학들이 이제 모으고 정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공자 본인이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공자의 그런 말들을 특정한 주관에 의해서 배열을 하면은 제자들의 입장이 그런 반영된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됐다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의 체계로 정리된 책이 아니라 공자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그런 책이다. 그래서 하기편, 위정편, 8일편, 2인편 이런 식으로 논어 안에 여러 편들이 있거든요. 그 편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기편이 왜 하기편인지 아십니까? 하기 시습지 해가지고 하기란 말로 시작해서 그냥 하기편인 거예요. 그냥 앞글자 두 개를 따온 겁니다. 자, 공자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논어. 굉장히 그 삶의 지침이 될 만한 많은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자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시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뭐 때문이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이 필요하다. 요 단원이 인의 윤리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은 뭐다? 사랑의 정신이자 인간다움이다. 자, 한자를 한번 쪼개봅시다. 사람 인자에다가 둘 이자가 나와 있거든요. 두 명의 사람, 즉 이는 뭐다?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을 표현하는 것은 인에 맞게 사는 것은 인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을 실현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사랑을 이제 말하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건데? 어떻게 하자? 가까운 사람부터 하자. 여러분, 존비친소란 말 아십니까? 존귀하고 비천하고 친하고 소원하고 멀고 누구나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고요. 덜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더 소중하세요?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더 소중하세요? 아니면 알래스카 김창덕 씨가 더 소중하세요? 뻔하죠? 누구부터 하자?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인을,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자. 대표적인 말로 효와 제가 나오겠습니다. 효는 뭐다? 자, 자식이 부모를 몸이 불편해서 걷기 힘든 부모를 메고서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바로 이 효라는 글자. 뭡니까? 부모에게 행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도리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는 자라는 글자를 또 씁니다. 쟤는 뭡니까? 형제자매 간의 사랑의 도리. 자, 자신의 형님에게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사랑은 가족에게 먼저 해라. 자, 혈연적 종법제, 구성원사 위계질서, 주나라의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은근히 반영된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에게만 인을 하자? 그건 아닙니다. 가족에게 실천한 인을 사회적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 한번 읽어볼게요. 하기편에 그 사람됨이 효와 재를 실천하면서도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할 도리가 생겨난다. 효와 재라는 것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막 자기 군주인데 왕한테 막 대들고 왕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해. 위아래가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부모에게부터 잘하자.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효를 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윗사람인 군주에게 함부로 하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자, 또 다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과 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충은 뭐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합쳐가지고 충성할 때 바르고 충이 되겠죠. 충직함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뭡니까?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그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막 숨기고 막 꼬아놓고 막 본심이 아닌 다른 말하고 있고 거짓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인용 봅시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에는 인자함이 적다. 이걸 교원 영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 인한 사람 아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고장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진정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고장 사람 모두가 미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진정 나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고장에 착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기 쉽다. 여러분, 누구나 이쁨 받는 거 좋아하고 누구나 미움 받는 거 싫어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이쁨 받고 모든 인간에게 미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돼요. 왜? 정말 올바른 사람에게는요, 인정받는 게 맞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일종의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는 뭐다?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헤아려 동정하다. 내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보자. 내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같다. 내가 난 이런 거 되게 힘들었는데 저 친구한테 되게 힘들겠지? 나를 통해서 나를 미루어 보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축이급인이라고도 하죠. 일종의 그런 공감이나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일생 동안 행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다? 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자, 서는 뭐다?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자 상호 존중의 원칙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서라는 말은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이거를 일종의 황금률이라고도 보거든요. 황금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사회에 가도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 인류 보편의 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자, 공자의 서가 그런 황금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로 힌두교에도요, 서와 비슷한 식의 표현이 있어요. 너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불교에서도, 자이나교에서도,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서와 비슷한 말들이 있는 걸 봐서는, 공자가 말한 이 서에 해당된 내용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나 강조할 만한 보편적인 규범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효제, 충서, 이게 인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덕목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은 겉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 소용없죠? 이때 우리는 적절하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표현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야지 안 좋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 적절한 방식이 뭐다? 바로 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얘는 뭐다? 외면적인 규범.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공자가 보기엔요. 당시 사회는요. 얘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 무슨 말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예의 범절은 지키는데 겉으로 행동은 잘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 부모님 들어오실 때 부모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아. 그게 제대로 된 안부 인사인가? 부모님 아침 잘 주무셨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부모님 신경도 안 써요. 그게 진정한 예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예를 강조하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의 형식화를 경계한다. 자, 예가 형식화되면 안 돼요. 예라는 것에 담긴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행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본은 뭐다? 예의 근본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다. 자, 오늘날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을 효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개와 말도 잘 돌본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돌봄의 차이가 있겠느냐. 자, 부모님 자는 곳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나는 뭐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나의 효 끝이야. 끝. 아니,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도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도요, 좋은 잠자리 제공해줘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것만이 효라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 효의 마음이 있냐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예는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질 빈빈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문의와 형식, 일종의 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질, 바탕, 근본, 성질, 형식과 마음의 근본이 함께 가야 된다. 둘이 같이 빛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탕이 외관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관이 바탕을 이기면 호화스럽다. 외관과 바탕이 어울린 후에야 군자인이라. 인과 예는 어우러져야 됩니다. 정말 그 인한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을 아예 할 줄을 몰라. 그래도 안 되고요. 촌스러운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최고급 호텔 예약해주고
소용없는 겁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마치 살아있는 듯이 지내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옆에 신이 있는 것 같이 했다. 자신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인의 마음을 실천하려면요. 전심전력으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인하지 않는다면 예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악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자,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를 제시합니다.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인의 마음을 저버리거나 예를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된다. 극기, 나를 극복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는 뭐다? 나의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하고 뭐로 돌아가라? 올바른 예로 돌아가라. 그냥 예가 아니라 인이 바탕이 된 올바른 예가 되겠죠? 자,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가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귀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인은 누가 실천하는 거다? 내가 실천하는 거다. 극기복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인간, 극기복례를 잘한 인간, 도덕적인 경지에 오른 인간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유교에서는요, 성인이란 말도 쓰고요, 군자란 말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는 말은 인격 완성의 최고 경지, 완벽한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 군자는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 그래도 인격자, 이렇게 굳이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구분을 굳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인 군자가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군자 어떤 사람이냐? 군자는요, 위인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위기지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위인지학은 무엇이다? 공부는 공부, 배울 학, 공부는 공부인데 위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인은 아니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면 되게 이타적이고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한 인은 무슨 뜻이냐면요, 타인의 시선, 남들이 보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하면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남들이 관심 없으면요 나도 공부 안 해. 이게 진정한 공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지 여러분 수학, 영어 공부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공부입니다만은 인격적인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인을 잘 실천하고 더 예를 잘 실천하고 효제, 충서, 극기복례를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니까 야, 저 친구는 되게 인한 사람이다, 칭찬할 걸 기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내 인격 수양 그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성내지 마라.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저 자강불식 나의 선을 행할 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공자가 주유열국 주유천하를 했잖아요. 많은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는데 사실 많은 제후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의 그 옳음, 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또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의로움을 추구한 사람이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 속에 밝다.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는 거죠. 소인은요, 의로움, 정의로움과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이익을 골라요. 반대로 군자는 나의 이익과 정의로움이 충돌할 때 정의로움을 고릅니다.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의로움을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군자의 자세인 거죠. 군자는 화합하고 뇌동하지 않지만 소인은 뇌동하고 화합하지 못한다. 소인들은요, 자기 이익 챙기는데 바빠가지고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요, 나의 이익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군자는요, 대의를 위해서, 진정한 의로움을 위해서
화합할 줄 압니다. 자, 군자는 남의 훌륭한 것을 이룩하게 하고 남의 악한 것을 이룩하지 못하게 하지만 소인은 이 반대이다. 군자는 원만하고 편벽되지 아니하지만 소인은 편벽되고 원만하지 못하다. 군자는 자신을 반성하지만 소인은 도리어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소인들은요, 일단 남 탓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군자는 일단 나에게 뭔가 잘못이 없었는가?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만 돌아보는 건 아니에요.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그리고 사회도 돌아보는 것이죠. 자, 또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용을 지킨 사람이다. 중용은 무엇입니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쪽 편만 들고 한쪽 편만 치우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적절한 길을 지키는 사람, 적절한 사람. 부와 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나 그 중용의 도로서 얻지 않으면 취하지 아니하고,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이나 그 중용의 도로서 얻지 않았으면 그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누구나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고요. 누구나 가난한 거 싫어해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돈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설령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군자는 어떤 사람이다? 나쁜 방식으로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다. 군자가 되려고 뜻을 둔 선비가 중용의 도의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싫어하는 자와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가지고 비관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은 군자 아니다. 군자에게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고 남들이 인정 많이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명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인격이 도덕적인 인격이냐, 내 마음이 인을 잘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자의 마음은요, 사회 철학, 정치 철학으로도 이어지는데, 공자가 보고자 하는 그런 사회, 공자는요, 정명이 이루어진 사회를 추구했다. 당시 사회는 뭐였다?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였어요. 정명, 자,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 이름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바로 정명입니다. 자, 명, 이름은 뭐다? 일종의 포장지이자 직책이에요. 실은 뭐다? 열매이자 내용물이자 실질이에요. 여러분, 택배가 왔는데 포도 택배가 왔어요. 근데 포장지는 포도거든? 근데 내용물은 사과야. 명과 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군주인데 군주가 군주답지 못해. 안 돼요. 내가 신하인데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내가 군주처럼 행세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춘추시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다? 공자가 보기에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요. 신하가 제후를 참칭해요. 제후가 천자를 참칭합니다. 마치 자기가 천자인 줄 알아. 내가 마치 왕인 줄 알아. 실제로는 아닌데. 자, 명과 실이 이름과 실질이 부합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명실상부란 말을 쓰고요. 명과 실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을 때는 유명무실한 말을 쓰는 거죠. 당시 사회는 유명무실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명실상부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정명이란 말로 정리가 되겠네요.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에 맞는 자기 자리에 맞게 행동해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자식이 아버지처럼 행동해요.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아들처럼 응애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역할대로 해라. 자, 공자가 알아눕자. 자, 공자가 병에 걸려서 알아눕는데 제자인 자로가 보기에 우리 스승님 되게 위태롭다. 장례식을 준비해요. 문인 중에서 가신을 삼아두었다. 병이 좀 나았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 가신은요, 공자의 직책, 공자의 신분에서는 삼아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스승인 공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제사를 공자에게 적당하지 않은 너무 성대한 제사를 치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스승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의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나 공자는 자로는 오랫동안 거짓을 꾸며왔구나. 가신이 없어야 하는데도 가신을 만들어 두었으니
내가 누구를 속이란 말이냐? 하늘을 속이란 말이냐? 이런 주제지천으로서의 하늘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뭐다? 내 제자를 할지라도 정명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하면은 혼나야 된다. 자, 이런 정명에 맞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덕치를 강조해요. 자, 공자의 사상은요. 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된 사상이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인의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 잘못을 하면 벌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형벌로서 질서를 잡으려 하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는 것만을 능사로 알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저 처벌만 하잖아요. 벌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벌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들킨 놈이 바보고 걸린 놈은 재수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줄 모르고요. 그저 걸린 놈이 바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겠습니까? 이런 나라는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을 더 잘 처벌하려고 더 복잡한 법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은요. 남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행동보다는 스스로 알고서 행동할 때 그 효과가 더 큰 겁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 도덕에 있어서도 국가가 정과 형, 정치와 형벌로서 강제로만 다스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 뭐가 하는 거다? 덕과 예로 하는 거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를 바르게 된다. 군주가 먼저 덕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군주가 먼저 인이 무엇인지 예가 무엇인지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마치 군주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인 군주가 딱 움직이면은 백성들은 풀과 같거든요. 풀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군주가 먼저 덕이 무엇인지를 모범을 보여주면은 아랫사람들은 모범을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군주가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 덕치가 중요하다. 자, 당연히 덕치를 강조하니까 덕치를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서 야, 너 왜 덕대로 안 해? 이름 이상하잖아요. 덕치를 표방한 나라에서는 양심 있는 통치자라면 범죄가 발생했어요. 만약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놈 나쁜 놈입니다. 저놈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윗사람인 내가 부덕해서 내 덕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됐구나. 내 잘못을 먼저, 내 책임을 먼저 통감하는 거예요. 백성 탓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군자로서의 군주는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주지 못한 자기 탓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백성을 교화하지 않고서는 죄를 범했다고 죽이는 것을 잔혹함이라고 하고 미리 훈계하여 꾸짖지 않고 성과를 요구하는 것을 포악함이라고 말한다. 통치자가 먼저 도덕과 예의를 먼저 보여야 돼요. 군자다운 인격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려진다. 자, 인과 예를 강조하는 공자. 자, 정치와 도덕은 매우 밀접한 거죠. 통치자가 먼저 도덕적이어야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공자의 정치관을 수기 아닌 수기친,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기 아니는 무엇이다? 수기, 나를 먼저 수양하고 도덕적 수양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안인, 편안할 안자, 사람 인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친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먼저 수양하고 군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말도 되게 유명하죠. 수신, 자기 몸을 먼저 수양한다. 이때 그 몸을 수양한다는 게 단순히 뭐 샤워한다 이게 아니라 내 인격을 먼저 닦는 거고요. 제가 나를 수양해야 그 다음에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고요.
내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그 다음에 더 넓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 수 있고 나라를 이끌 줄 알아야 온 세상을 평정할 수가 있다. 도덕으로 평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숙이 아닌 이 구도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유학사상가들이 이런 구도를 따릅니다. 자,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의 제도를 갖춘들 무엇하겠는가? 자, 아울러 통치자는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네요. 자, 유교 사상가들은요. 현실에서 군주가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군주의 그 백성 사랑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건데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먼저 걱정한다. 특정한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배고프거나 막 박탈당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 대동사회를 말합니다. 자, 인과 예를 갖춘 극기복리하는 군자가 그런 군자가 다스린 나라, 덕치가 잘 이루어진 나라, 이상적인 단계에 이르려면 대동사회가 된다. 큰 대자의 같을 동, 모두가 큰 관점에선 같아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대동사회. 자, 이렇게 말하네요.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즉 덕을 가진 사람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통치자로 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효제라고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인을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상적이지 않은 사회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상사회로 가면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출발했던 그 감정이 이미 모두에게 다 똑같이 퍼져 있는 겁니다. 대동하게.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하며 장년은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 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굉장히 그 복지 정책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죠? 남녀가 따로 직분이 있고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출입문을요 잠글 필요가 없어요. 도어락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 아무도 도둑이 아니니까, 아무도 훔쳐가지 않으니까 잠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대동이라고 한다. 도덕이 완전히 실현된 그런 나라에서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공자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주유처나 주유열국하면서 온 그런 제후들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후들은 야, 공자님 모신댄다. 야, 유명하니까 한번 얘기나 해볼까? 공자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지 실제로 공자의 주장을 실현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만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주유천하 하다가 이제 죽을 위기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제 주유열국이라는 이런 한자어가 별 소득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님 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공자는 공자 본인이 공자 시대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공자의 이상은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는 어쩌면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68세 노인이 돼가지고 노나라로 다시 돌아왔죠. 더 이상 정치, 이제 그럴 뭐 나이도 아니고 오로지 교육과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과 저술활동, 시, 서, 역, 예, 악, 춘추, 육경을 편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70대 노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데, 자,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따름이다. 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하늘뿐이리라. 나의 도가 실현되는 것도 명운, 운명에 달려있고 실현되지 않는 것도 못하는 것도 명운에 달려있다. 어찌 공백료 따위가 명운에 관여하겠느냐.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초래했던 공백료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거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징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 인간은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공자는 자신의 일을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공자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먼 미래에 후학들에 의해서 공자의 사상, 유학사상은 동아시아의 통치 원리 및 생활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되네요. 뭐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뭐 한국, 뭐 일본,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아주 가치관의 기본적인 것을 이제 그 구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자의 내용을 보았고요. 자, 이 공자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이 구도가 이후에 맹자, 순자, 주희, 양명, 이황, 이의에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우리 그 다양한 변용의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